정말 백돌 한 개로 흑돌 세 개를 튕겨낼 수 있을까? 정확히 흑돌 세 알을 날려버리는 남자. 놀랍게도 알까기 도사 아들에게 대결을 신청한 어머니. 바로 그때 어머니의 1타 2가 타법이 장렬합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걸개용 배너를 제작한 모양인데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오늘 저 알까기 도사를 이겨라 한번 대결을 한번 신청 받아 보려고요. 과연 지리산 알까기 도사를 이길 사람이 나타날까요? 그나저나 승리 상품이 1년 무료 숙박권이라고요? 명산 중의 명산, 지리산 깊숙한 골짜기에 기이한 수련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그 MBN 특전세상에서 나왔는데요. 나무에다가 무슨 열매를 따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빨리집게를 꼈다 꼈다 뺐다 꼈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자기를 도사라고 그러던데요. 당최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소문의 도사를 찾아 지리산으로 들어섰습니다. 골짜기는 어찌나 깊고 산세는 또 얼마나 험한지 산을 오르는 것부터가 녹록지 않은 상황. 그런데 그때 바위 언덕 위에 서 있는 한 남자. 나뭇가지 곳곳에 매달려 있는 것은 빨래 집게가 분명한데요. 남자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일단 신중하게 길을 모으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가 싶더니 왼손 오른손 번갈아가며 나뭇가지에 매달린 빨래 집게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듯한데요. 마치 무술 연마라도 하는 것처럼 진지한 모습. 이 영문을 알 수 없는 동작의 정체는 무엇일까? 직접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BN 현장 르포 특전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예, 네.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수련 중입니다. 수련이요? 네. 어떤 수련이요? 한 방에 확 까서 보내야 되거든요. 확 까서 보낸다고요? 네. 그런데 종잡을 수 없는 남자의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계곡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이번엔 폭포 아래 가부좌를 틀고 왔는데요. 바위를 타고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일어서서 합장을 하는 남자. 대체 이 독특한 수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잘 까내려면 집중력을 높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련입니다. 무언가를 잘 까기 위해 특별한 수련을 하고 있다는 남자. 그의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늦여름의 기운이 머물고 있는 지리산 피악골. 지게를 진 남자가 숲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기를 한참. 남자가 어딘가에 당도한 듯한데요. 달고마, 잘 있었어? 집 잘 보고 있었어, 달고마? 아이고, 옳지, 옳지. 보아하니 이곳이 바로 남자의 거처인 모양입니다. 지게를 내려놓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양손 가득 무언가 챙겨 밖으로 나오는데요. 남자가 내려놓은 것은 바로 바둑판, 그리고 빈 페트병과 바가지.
대체 그는 뭘 하려는 걸까요? 엎은 바가지 위에 빈 페트병을 올리고 고정시키는 남자. 이번에는 바둑판 모서리 양 끝에 백돌과 흑돌을 하나씩 배치하는데요. 긴장이라도 되는 걸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풀고 손가락 스트레칭까지 합니다. 자, 다시 바둑판 앞에 앉는가 싶더니 알까기 자세를 취하는데요. 흑돌을 튕기는 순간 페트병으로 꼴이 나는 백돌. 지금 제가 알까기 수련하고 있습니다. 알까기 수련이요? 네. 제가 지리산 알까기 도사거든요. 다시 한번 조준해 보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백돌 꼬린. 야, 저 좁은 페트병 입구로 어떻게 바둑알을 튕겨 넣을 수 있는 걸까요? 손에 이런 그 감각, 이런 컨트롤 능력, 어떤 힘 조절, 힘 조절, 강약 조절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배우고자 하는 의지죠. 일단 그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 뭐 몰입을 해야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는 이곳 피아골에서 7년째 알까기 타법을 연마하고 있다는데요. 예, 먼저 한번 1타, 2가 하나로 2개를 까내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흑돌 하나로 백돌 2개를 쳐내는 일명 1타 2까는 기본. 백돌이 4대2로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백돌로 이번에 그 3개의 돌을 까내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그 역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백돌 1개로 흑돌 3개를 튕겨낼 수 있을까? 정확히 흑돌 3알을 날려버리는 남자.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마치 그 양궁에서 그 이렇게 10점짜리 관역을 쏠 때 아니면 뭐 골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퍼팅을 하기 위한 그런 아니면 컬링 이와 같이 이것도 굉장한 몰입과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까내겠다는 그런 정신 집중을 해서 정확한 그 힘을 줘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 백돌이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백돌의 마지막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요. 이걸 다 못 꺼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이거 4알을 다 동시에 까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타 4까는 가능할까? 망설임 없는 타격에 흑돌 4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네, 찍어치기 타법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백의 돌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 흑의 돌을 여기가 이게 건들면은 반칙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가 안 나와서 이 돌로 공격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는 이 돌을 찍어치기로 멀리 날라보내서 상대방 이 돌을 보내는 그런 공격법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찍어 쳐내는 걸까? 엄지와 검지를 모아 튕기는 순간 멀리 떨어진 백돌을 쳐내는 흑돌. 그야말로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찍어치기 타법입니다. 남자는 화려한 알까기 기술로 전국 알까기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다는데요. 저희 아버님 살아생전에 제 아버님이 이제 바둑을 좀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산만해가지고 산만해서 바둑을 못 배우고 하니까 바둑판 위에다가 이제 그 알까기 하는 법을 좀 가르치고 배우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장사하시느라고 또 바쁘시고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틈틈이 이제 그래도 알까기 놀이도 같이 해주시고 해서 형제들하고 놀 시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알까기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알까기 경력만 56년. 남자의 내공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미션을 준비한 제작진. 바로 알까기로 촛불을 끄는 것인데요.
글쎄 해보기는 하는데 이게 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한번 해보죠. 뭐. 네. 1번. 아, 1번이요. 알까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와 각도. 신중하게 가늠한 다음 타격 준비. 정확하게 1번 촛불을 끄는 백돌. 이제 4번 촛불 꺼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초는 한번 왼손으로 해볼게요. 네. 아, 이게 인정이죠? 3번. 이게 웬일입니까? 촛불이 그대로인데요? 다시 살아나네. 타격이 약했던 걸까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2번 촛불. 2번이요. 부드럽게 2번 촛불은 물론이고 마지막 남은 촛불까지 미션 클리어. 네. 아이고, 쉽지만은 않네요.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긴장했는데, 뭐,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알까기 수련을 마친 남자가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관록이 느껴지는 오디오 시스템은 물론이고 벽면 한쪽을 차지한 LP 음반까지. 더욱 놀라운 것은 레코드판을 다루는 남자의 손길. 동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고심 끝에 고른 음반을 턴테이블에 올리는데요. 과연 어떤 곡일까? 산중에 어둠이 찾아들 때면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는데요. 그에게 음악은 삶의 일부라고 합니다. 제가 DJ 생활을 이제 군대 가기 전부터 했으니까, 벌써 그 세월도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0년. 198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음악다방 DJ로 활동하며 DJ 협회장까지 역임했다는 남자. 오랫동안 공들여 수집한 음반들은 남자의 보물 1호랍니다. 지금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조용필로 이름을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름이 조용필이었는지 LP상에 지금 조영필로 나와 있죠. 자신의 그 독집 앨범이 아니고 다른 가수들의 그렇게 섞여가지고 옴니버스 앨범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독집 앨범이 아니죠. 뭐 양희은 씨 같은 경우도 이 앨범이 사실 그 풋풋한 그 데뷔 앨범이거든요. 양희은 씨의 그 아침 이슬 부르고 얼마나 그 소녀틱하고 진짜 풋풋하고 청바지에 한돌 씨라고요. 작사 작곡자로서 아주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홀로아리라는 노래 아시죠? 네. 그다음에 뭐 터란 노래가 있습니다.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바로 그분의 작사 작곡자이자 또 이분이 직접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터라는 노래. 이렇게 PR 앨범으로 DJ들한테 이렇게 홍보용으로 이렇게 갖다 줬던 앨범을 제가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 산맥은 말도 없이 음악에 푹 빠져 살았던 DJ가 산중으로 들어와 알까기 수련을 하게 된다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DJ를 제가 하다가 이제 애들이 조금 더 교육비도 마련해야 되고 아직 어려가지고 냉면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막상 그 자영업을 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오토바이도 타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낭만 대신 생계를 택했다는 남자. 죽을 힘을 다해 살았지만 떨쳐낼 수 없었던 허무함. 그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기 위해 결국 지리산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은 온전한 우리의 삶은 지금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요. 공간적으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저의 깨달음입니다. 자연 속에서 알까기 수련을 하는 동안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일까? 알까기에 대한 열정을 담은 노래까지 직접 개사해서 만들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리산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알까기를 하였지. 너 알까 봤냐? 나는 알까 봤단다.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 나는 알까기도 살아. 가을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지리산을 촉촉이 적시는 날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대체 누가 찾아온 걸까? 까면 돼. 밟으면 알까기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언제 왔어 그래? 선생님, 예. 네, 이분 누구세요? 아 저희 집사람이에요. 아, 선생님 혼자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사실은 제가 이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다운이 뭐예요? 아 제가 만든 말인데요. 따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서 따또혼인데 그 줄여가지고 그냥 따혼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 아랫집에서 따로 살고 있어요. 신경 안 쓰고 혼자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보면은 또 속이 터져요. 가세요. 남편은 윗집, 아내는 아랫집. 따로 있지만 함께인 듯 살아가고 있다는 부부. 장성한 자녀들이 수라를 떠난 후 다운 생활을 시작했다는데요. 따로 지내던 두 사람이 함께 찾은 곳은 바로 시장. 이렇게 볼 일이 있을 때면 종종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답니다. 아이고. 구나. 다운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두 사람은 따로 또같이 하는 생활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탄 차가 산자락 초입에 들어서는가 싶더니 멈추는데요. 이곳에 또 볼 일이 있는 걸까요? 아이고 수고했어요. 장 보느라고. 가세요. 자 그럼 잘 들어가고. 자, 수고했어요. 자 그럼 올라가서 전화할게요. 네, 잘 들어가세요. 네. 아, 아랫집 앞에 아내를 내려주고 각자의 길로 헤어지는 거군요. 저 사람 먼저 그러면 다운 어때? 그러더라고. 좋다 그랬죠, 저도.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아, 너무 좋아요. 어떤 점 다 좋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집 어질지도 않죠. 따로 사니까 내려면 그대로 있죠. 밥도 안 챙겨주죠. 한 번씩 저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 한 6개월 됐거든요. 딱 집 하나 사서 내려왔는데 간섭 안 받고 너무 좋아요. 나 이거 욕먹을 소리인데 나이 먹고 난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반평생 동안 너무도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살아왔던 두 사람. 남자는 부부에게도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답니다. 아랫집에서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1시간 거리, 예, 차로는 뭐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시장에서 돌아온 남자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텃밭. 깻잎을 따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 뭐 특이할 건 없고 이제 알까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알까기 하는 이 타법이죠. 타법 연습도 할 겸 이것도 다 수련의 한 과정이죠 뭐. 아니, 꼭
꿀꺽지 굵은 조선 오이도? 지리산 생활 7년째 자급자족 생활에도 제법 이력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야채값 비싸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사 먹으려면 비싸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자급자족하고 사는 게 이게 생활 비주얼인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6개월 전부터 다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수 반찬을 만들고 먹거리를 챙기게 되었답니다. 물론 밥상을 차리면서도 알까기 수련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달걀찜과 풋고추, 아삭아삭한 오이 무침 3가지로 차려진 단출한 밥상. 남자가 홀로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아랫집의 아내도 지금쯤 홀로 밥을 먹고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혼밥보다는 함께 먹는 밥이 더 맛있을 듯한데요. 그냥 뭐 서로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자 저는 또 여기 지인들이 가끔 와서 알까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또 이렇게 정원 가꾸고 텃밭 만들고 이런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서로 각자의 취미생활을 존중하면서 보고 싶을 땐 또 내려가서 보고 혹은 또 올라와서 보고 하면서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에 나섭니다. 오늘 외출에 빼놓을 수 없는 준비물이 있다는데요. 제 수련 전용 도구입니다. 수련 전용 도구요? 네, 빨래집게가요? 네. 어떻게 수련하시는데요? 가보시면 압니다. 빨래 집게가 가득한 바구니를 지게에 올리는 걸로 오늘의 수련이 시작됩니다. 지게 위에 올려진 바구니가 떨어질세라 아슬아슬 중심을 잡으며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접어드는 남자. 남자는 길 아닌 길을 찾으며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인적이 드문 이 계곡이 바로 남자의 전용 수련장. 이제부터 본격적인 알까기 수련이 시작됩니다. 크고 작은 빨래 집게 수십 개를 집어넣은 나무 앞에 길을 모으는가 싶더니 빠른 속도로 빨래 집게를 빼내기 시작하는 남자. 빨래 집게를 신속 정확하게 빼는 이 과정이 남자에게는 중요한 수련의 과정이라는데요. 네, 잘 수련하고 합니다. 빨래 집게 수련은 알까기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 엄지하고 검지하고 중지의 그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련 중입니다. 이 빨래 집게 크기에 따라서 이 쓰는 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큰 이불 빨래하는 그 빨래 집게부터 다양한 빨래 집게로 다양한 힘을 갖다가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한바탕 수련을 마친 남자가 찾은 곳은 섬진강. 아무래도 낚시를 하러 온 모양인데요. 네, 오늘 저 귀한 손님이 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매운탕 좀 대접해 드릴까 해가지고요. 오늘 낚시에 각별한 이유가 있었군요. 특별한 손님을 위해 얼레를 준비해온 남자. 깻목을 투척한 다음 물의 흐름에 맞춰 고기를 유인하는 견지 낚시를 하는데요.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 피라미. 피라미도 이제 암놈, 순놈이 있는데 이건 암놈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이 구별법이 있죠. 이야, 그야말로 물 반, 피라미 반. 낚시를 던지는 족족 잡혀 올라오는데요. 피라미 이게 수컷입니다. 순놈. 이게 다 자란 성체예요, 피라미 중에서는. 이 색깔이 약간 무지개 색깔 비슷한 게 나죠? 이게 평상시에 이런 색이 없는데 이제 짝짓기 처리되고 혼인색이 띄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색이 변하면서 이름도 이제 불거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름이 제철인 만큼 맛도 영양도 풍부하다는 피라미.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제 매운탕 끓이 됐네요. 이 정도면 뭐 한 끼 먹죠. 집으로 돌아와 고기를 손질할 칼까지 손수가 하는 남자. 대체 어떤 손님이 여기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연락을 하고 오시지. 제가 안 하면 많이 나가실 텐데. 네? 아, 서울에서 어머니가 오셨나 보군요. 어머니가 오셨으니 다운 중인 부부도 오늘만큼은 일심동체가 되어 움직입니다. 아들이 직접 잡은 피라미로 끓인 매운탕. 어머니 입에 맞을까요? 맛있어요? 섬진강 민물고기 이제 매운탕 처음 먹는 거 그냥 고기도 맛있네요. 매운탕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어머니.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 시간. 어머니는 아들 내외 다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처음에 이걸 사놓고 여기서 그렇게 지가 혼자 지내더니 이제 또 밑에다 또 큰 집을 사놓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가끔 만나는 것도 며칠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재밌겠지 뭐. 아들 아, 네, 어머니. 바빠?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알까기 좀 했으면 좋겠네. 아, 알까기 한번 하고 싶으세요? 아유, 우리 어머니 또 오랜만에 알까기 하고 싶으시구나. 한번 해보시죠. 아유. 놀랍게도 알까기 도사 아들에게 대결을 신청한 어머니. 제가 어려서 어머님한테 배웠거든요. 어머님이 제 스승이십니다. 아, 그 스승님이시구나. 네네. 그러면 어머님도 알까기 실력이 좋으시겠네요. 실력이 있으시죠. 잘하기를 뭘 잘해요. 그냥 하는 거지. 알까기 도사 아들과 스승인 어머니의 한판 대결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먼 길을 오셨는데 한번 먼저 해보시죠, 공격을. 경기 때는 한 번씩. 예리한 어머니의 공격 성공. 네요. 아들의 맞수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바로 그때 어허. 어머니의 1타 2가 타법이 장렬합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유, 1타 2가. 어머니 실력 많이 늘으셨네. 그럼 나도 1타 2가를 해야죠. 어머님만 까면은. 네 개, 4대 4네요, 어머니. 이번에도 1타 2가입니다. 어머니도 1타 2가로 응수할 참인데요. 아쉽게도 떨어진 흑돌. 야, 아슬아슬하게 질 뻔했네요, 어머니. 제가. 잘하셨어요. 와, 어머니 잘하셨어요. 야, 잘하시네.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 닮아서 잘합니다, 알까기를 제가. 아드님이 알까기 한다고 봐주지 않으시네요. 안 봐줘요. 얼마나 냉정한데. 이 냉정한 사람이야. 어린 시절 바둑과 알까기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알까기를 하며 하루하루 추억을 쌓았다는데요. 사는 게 좀 힘드니까 무슨 장난감도 내 제대로 못 사주고 또 나도 먹고 살다 보니까 내 취미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오락으로다 그냥 그렇게 재밌게 놀고 현재도 놀고 있어요. 현재도. 며칠 후 오늘은 산이 아닌 읍내에서 남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문한 배너 좀 찾으러 왔습니다. 걸개용 배너를 제작한 모양인데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오늘 저 알까기 도사를 이겨라 한번 대결을 한번 신청 받아보려고요. 배너를 들고 도착한 곳은 한 캠핑장. 캠핑장 한켠에서 셀프 알까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소 황당한 대회라서일까. 일단 시선 사로잡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요. 과연 지리산 알까기 도사를 이길 사람이 나타날까요? 그나저나 승리 상품이 1년 무료 숙박권이라고요? 제가 알까기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협회도 지금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알까기 공식 대회도 좀 전국 대회도 좀 만들어서 좀 하고 싶고요. 한번 해보세요. 드디어 네, 첫 번째 네, 도전자 한번 등장. 도전자가 백돌로 선공을 시작하는데요. 좀 긴장을 하셨는데 편하게. 하지만 호락호락 져줄 알까기 도사가 아닙니다. 돌 4개 차로 도사의 승리.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번 도전해 주시죠. 아이고, 아깝게 지고 말았네요.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너 알까 봤냐? 나는 알까 봤단다.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 나는 알까기 도사다. 제가 그 지리산에 살면서요, 그 바둑돌 몇 알로도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가지고요. 이런 것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Have you played 알까기? 승패의 짜릿함보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내일의 행복보다 오늘의 만족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남자. 깊숙한 자연의 품에서 늘 행복하고 자유롭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